우리 그 우주 시작과 원소의 생성 해가지고 1단원에 나와 있는 게 물질과 규칙성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주 시작 얘기할 거고,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 지구나 생명체 원소 생성, 원소 주기성, 주기율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뭐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트는요, 화학 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도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우주 시작. 우리가 빅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겠죠, 그죠? 우리가 빅뱅 이론 해가지고서는요, 우주 대폭발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8억 년 전, 이게 이제 우주 나이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8억 년 전에 한 점,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별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태양이라든가 행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우주 공간 안에. 걔네들이 모두 한 점에 있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한 점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오늘날의 우주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총 질량은 일정해요. 근데 팽창을 하잖아요. 자, 팽창을 하다 보니까 온도와 밀도가 감소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너희들이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이건데요. 빅뱅 우주론의 확립과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정적인 우주론,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 자, 이 양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행성이라든가 항성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얘네들 전부 다 뭘 갖고 있냐? 중력을 갖고 있잖아. 자, 중력을 갖고 있어. 중력은 뭐야? 질량을 가진 애가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를 해줘. 우리도 지구에 붙어 있는 게 지구 중력 때문이죠.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태양의 중력 때문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근데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전부 다 중력을 갖고 있어. 걔네들 뭐야? 다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지 않아. 중력을 갖고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만 있는데 다가오지 않고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같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즉 정적으로 있어, 정지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얘랑 반대로 이제 얘기하는 양반이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양반인데, 사람 이름은 알 필요 없어 솔직히. 자, 이 양반은 정적 우주론을 얘기를 했다면 이 양반은 팽창 우주론을 얘기를 해요. 우주가 모이지 않는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주가 왜 안 모이냐면 걔네들이 팽창하고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모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허블이 뭘 발견하느냐? 너희들 외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기억나니? 아직 안 배웠나 우리? 오케이, 아직 안 배웠죠 이거? 아이고야. 자, 외부 은하들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그 천문대에서 맨날 별 관찰하고 은하 관찰하고 이런 양반들인데, 자, 이런 외부 은하들이 서로 계속 멀어진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 우리 적색편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은하에서 오는 파장들이 점점 적색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그걸 발견하게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멀어진다라는 뜻이야. 멀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은하들이 서로 다 멀어지고 있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관측을 하게 돼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틀렸고 팽창설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모프하고 호일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모프가 얘기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요. 호일이라는 양반이 얘기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이 가모프가 얘기하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얘는 질량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될 당시의 질량은 일정하게 딱 한정돼 있는데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는 거야. 서로서로 다 멀어지고 있는 거야. 자, 서로서로 멀어지니까 온도와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 추워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서로서로 멀어지면서 밀집된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호일이라는 양반은 뭘 얘기를 했냐면은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면서 온도나 밀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호일은 밀도가 일정함에 관점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 질량이 증가한다. 새로운 어디를 계속 만들어진다. 비어있는 공간 안에 새로운 애가 짠하고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양반이 이 가모프가 얘기하는 빅뱅 이론 중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관측을 하게 돼요. 자, 이걸 관측함으로 인해 가지고 빅뱅 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결국에 뭘 배울 거냐면은 왜 빅뱅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느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우주론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빅뱅 이론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빅뱅, 그러니까 큰 뻥이죠. 그쵸? 한 점에서 뻥 하고 터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호일이가 그 라디오 프로에서 좀 이렇게 조롱하려고 만든 말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는 빅뱅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통상적으로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게 이제 요거 물질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뭐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원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생명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물질이 바로 원자로 되어 있죠. 뭐 이건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또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원자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까지는 알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게 입자들이 그 구성 과정이야. 여기서 전자하고요, 쿼크하고는요, 기본 입자라고 해가지고, 기본 입자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를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별표 짠 하고 나와 있죠. 별표. 자, 입자 생성 과정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에 우주가 팽창을 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첫 번째 기본 입자가 생깁니다. 쿼크와 전자 얘기하는 거야. 자, 쿼크와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쿼크들이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원자 핵을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원자를 만들게 됩니다. 라는 거야. 자, 기본적인 입자들이, 우리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빅뱅. 자, 뻥 하고 터집니다. 급팽창을 하게 돼요. 우리 이거 배웠죠? 이거 본 적은 있지, 그지? 본 적 없니? 처음 보니? E는 MC 스퀘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 자, 이게 뭐냐면은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데요,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량 그러면 물질, 요런 입자, 그죠? 입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가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량 감소분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반대로 에너지도 질량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자,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빅뱅 시기에는 처음에는 초고밀도의 한 점 어마무시하게 높은 에너지 형태로 있었다가 뻥 하고 터지게 되면서 팽창을 하잖아요. 자, 팽창을 하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이런 알갱이, 질량을 가진 입자 형태로 변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에너지가 입자 형태로 변신을 하게 돼가지고 기본 입자가 처음에 이제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거기 기본 입자가 누구라고? 쿼크와 전자라고. 뭐 쿼크는 이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업쿼크, 다운쿼크, 뭐 참, 뭐 야르탄, 탑, 그 다음에 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 나오나? 안 나오네요. 오케이. 자, 업쿼크, 다운쿼크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뺄게요. 자, 여기 지금 쿼크와 전자 등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입자들이 만들어져요. 처음엔 기본 입자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팽창을 하는 거야. 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에너지가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걔네들이 결합할 생각을 안 하는데 계속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 에너지가 점점 둔해지겠죠. 자, 넓어지면서 온도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가진 에너지가 딸려지면서 얘네들이 뭘 하느냐? 결합을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결합하는 놈이 뭐냐? 쿼크들이 결합을 해요. 자,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죠. 자, 쿼크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 한 개는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이에요. 오케이? 자, 수소 원자는요. 수소 원자는 1번이잖아요. 양성자 한 개에 전자 하나 붙어 있는 게 수소 원자야. 그러면은 양성자 한 개가 곧 누구야? 수소 원자 핵이 될 수 있는 거죠.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 핵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빅뱅 후 약 3분 정도 됐을 때 원자 핵을 형성합니다. 그러는데 이때 양성자 한 개는 그대로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런데 중성자와 양성자 2개씩이 서로 결합을 해. 그러면은 2번에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양성자는 무슨 전하 띠니? 양성자는 무슨 전하를 띠니? 그렇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죠. 전자는 무슨 전하 띠니?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러면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붙을 수 있다 없다? 플러스 플러스야. 붙어 안 붙어? 밀어내야 되잖아. 그런데 누가 있어? 중성자가 그거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중성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양성자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 그러면은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아직 원자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원자 안 된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전자는 그럼 뭐 하고 있니? 옆에서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왜? 아직까지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하려는 힘보다 전자가 운동하려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계속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계속 낮아지겠죠? 자, 온도가 계속 낮아지다가 여기 별표입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됐으면, 자, 원자핵이 된 게 3분인데 38만 년이나 지나면은 이제 팽창을 충분히 하면서 뭐가 되느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들게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 우리 요거 하나 써주세요. 이게 뭐니? 3000 켈빈. 켈빈이 뭐의 단위예요? 켈빈이 무슨 단위니? 어허이. 얘들아, 우리 온도의 단위 뭐 있니? 도씨, 화씨, 켈빈 단위 있죠. 섭씨 온도는 물이 어는 걸 0으로 놓고 끓는 걸 100으로 놔서, 그래서 100등분 한 게
섭씨 온도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몇 도다, 몇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절대 온도 있죠. 절대 온도. 기억나? 절대 온도가 뭐였어요? 절대 온도. 입자의 운동이 멈췄다라고 하게 되는, 멈췄을 때를 0으로 놓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죠.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부터 시작이야? 0부터 시작이야. 절대 온도 시작점이 0켈빈이에요. 그런데 그 0켈빈이 몇 도에 해당하느냐? 마이너스 273도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섭씨 온도만큼 한 칸씩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이 절대 온도 켈빈 온도는요, 어디서 쓰이냐면 이렇게 과학에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섭씨 온도는 시작점이나 끝점이 없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내려갈 수 있고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절대 온도는 과학에서 쓰는 이유가 입자 운동이 딱 멈췄을 때를 0이라고 놓고 거기서부터 온도를 한 칸씩 올리는 개념이야. 그래서 3000켈빈은요, 절대 온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이 3000켈빈이 되었을 때가 38만 년. 그러면은 3분 정도 됐을 때, 이때가 언제냐? 약 10억 켈빈에 해당해요. 10억 켈빈. 이게 약 10억 켈빈에 해당돼요. 뭐 이건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중요한 건 이놈이야. 38만 년이 됐을 때 3000켈빈에 도달해. 3000켈빈에 도달하면은요, 전자랑 원자 핵이 서로 붙들려. 그러니까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결합돼요. 그래서 붙들리게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전에는 왜 안 붙들렸어? 그 전에 안 붙들린 이유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안 한 이유는 전자가 돌아다니려는 에너지가 붙들리는 힘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8만 년이 되면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모든 원자가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 처음 만들어지는 게 누구야? 바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야. 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밑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게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자 생성 전과 생성 후에 우주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돼.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가 생성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된다라는 개념으로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요, 빛이 원자 생성 전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 원자, 핵, 양성자, 전자가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뭐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안개 속에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안개 속에 있는 거야. 자, 안개 속에 있을 때 빛이 제대로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자도 원자핵도 무질서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진을 못해.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해. 그러다가 전자들이 원자핵에 결합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빛들이 그 빈 공간 사이로 직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때 뭐가 되느냐?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방출되어 나오는 이 빛, 이때 방출되어 나오는 이 빛, 이게 이제 중요한 놈이 되는 거야. 그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에 퍼져 있을 거 아니야, 이때 방출되어 나온 빛이. 자,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정의,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 3000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될 때, 이때 빠져나와서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얘기를 해요. 예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처음 만들어질 때는 3000켈빈인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잖아. 팽창하니까 온도가 계속 낮아지잖아. 그러면은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로 관측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로 관측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실제 관측이 된 거야. 자, 누가 관측을 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양반들. 펜지어스와 밀슨. 자, 이 양반들은 전파만 환경에서 이제 일하는 양반들인데,
자, 이 전파 만환경은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그 관측하는 그런 만환경인데, 자, 이 전파가 계속 들어오는데 낮은 파장의 저주파의 파장의 빛이, 아니, 그러니까 파장의 그 소음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저주파의 파장의 빛이. 그래서 안테나도 고쳐보고 기계도 교체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만원경을 옮겨보고 해봐도 어느 곳에서나 다 그 저주파의 빛이 계속 들어오게 돼. 전파가 계속.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장이네. 우주 전역에서 오고 있네. 자, 그러니까 이걸 관측함으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가모프가 얘기했던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이 양반들이 실제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고르게 와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려고 인공위성까지 띄웠어. 그래서 우주에다가 쫙 하고 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 사진까지 막 만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르게 오긴 하지만은요, 어느 부분은 밀집돼 있고 어느 부분은 듬성 있고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도 있어요. 미세한 밀도 차이가 있고요. 밀도가 높은 데서 별이나 은하가 탄생하는 걸 관측하게 됩니다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표 왕창 쳐줬죠? 우주 배경 복사. 알겠니?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기본 입자라고. 쿼크나 전자는 기본 입자예요. 오케이?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양성자, 중성자.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이라 그랬어. 그리고 네 번째가 되는 게 수소 원자, 헬륨 원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자가 원자 핵에 붙들리는 거야. 중성이 된 거죠, 그거는. 자, 그러면서 그때 빛이 우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가 투명한 우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곳을 관측하든지 간에 다 관측이 돼야 되는 파장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거를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빅뱅 이론이 맞구나라고 얘기를 우리는 또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우주 배경 복사일 때 나온 빛은요,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빅뱅 후 약 38만 년 후, 온도가 얼마였을 때? 3000 켈빈이었을 때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은요,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진다 그랬죠?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자, 아까 쿼크 있다 그랬는데 쿼크에는요,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자,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이 업 쿼크가,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은요, 업 쿼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갖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니? 자, 그러면은 자,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업, 다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그럼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의 전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요, 업, 다운 이렇게 붙어버려. 그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가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때 양성자하고요 중성자의 비율이 1대 1로 있어요. 이때는 1대 1로 있어요. 오케이? 처음 이제 생성될 당시에는 1대 1로 있었어. 자, 그런데 넘어간다. 다 썼어?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요때 원자 핵이 생성될 때, 요때. 자, 요때는요.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 1로 바뀌어요. 7대 1로. 7대 1로 바뀌어요. 개수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요걸 얘기를 할게요. 여기다 쓸까? 양성자하고요 중성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을 얘기를 할 때요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얘기를 할 때는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전자는 원자 핵보다 질량이 매우 작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죠? 원자 구조 얘기할 때. 자, 그게 전자의 전자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질량 자체가 원체 낮은 형태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중성자, 양성자는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요.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선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요. 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냐면 거의 같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더 커요. 미세하게 매우 조금 더 커. 근데 자, 질량이 중성자가 큰데 질량이 큰 애가 질량이 작은 애로 변하려고 그래.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해되죠? 반대로 질량이 작은 애가 질량이 큰 애가 되기 위해서는요. 질량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돼. 그래서 중성자로 변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었어. 그러니까 언제야? 처음 이제 중성자, 양성자가 만들어졌을 땐 1대1이라고 얘기를 했죠. 1대1인 이유가 뭐야? 중성자와 양성자가 신나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 변할 수 있었어. 흡수도 했다가 방출도 했다가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1대1의 비율을 가질 수가 있었어. 됐니? 왜? 이때는 에너지가 주변에 넘쳐나니까. 그런데 빅뱅은 뭐야? 계속 팽창하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은요, 주변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흡수가 어려워지죠.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주변이. 그럼 흡수가 안 돼. 즉,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가 어려워져. 그런데 에너지가 주변에 없으니까 방출은 쉽게 되죠.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되면서 중성자와 양성자 비율이 7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갈게요. 9페이지로 갈게요.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수소 헬륨 질량비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아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하자. 1, 2, 3번 해보자. 1, 2, 3번. 개념 짚어보기 1, 2, 3번. 세 문제만 먼저 해보고 쉬자.
채점해볼까? 자, 1번에 뭐 나왔니? OXX 나왔니? 자, 이번에 A가 뭐야? 원자죠. B는 원자 핵이에요. 그 다음 C는 쿼크죠. 자, 이거 3번 문제.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진 기본 입자는요, 쿼크와 전자죠. 쿼크, 전자가 있다. 쿼크 3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죠.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한 개는요, 무슨 원자의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했니?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했죠. 양성자 한 개는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이에요. 자, 그 다음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가 결합하면은 수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원자는 중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빅뱅 후, 자, 빅뱅 후 약 38만 년이죠. 38만 년이 지나면요, 원자가 생성됐죠. 그래서 빛이 분리돼요. 이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요 3번 문제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요거 보자.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 분포 보자. 자, 먼저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 자, 빛이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분산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빨주노초 파남보와 같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방출 스펙트럼은 배웠어. 언제 배웠느냐 하면은요, 그 2학년 때 원소 확인할 때, 자, 원소 확인할 때 그 색깔이 불꽃 반응의 색깔이 비슷한 애들은 방출 스펙트럼을 봅니다라고, 선 스펙트럼을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옵니다. 그게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보시면, 자, 별빛이 오고 있는데 중간에 저온의 기체가 있네. 여기를 통과할 때요,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의 빛들이 얘한테 흡수가 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오게 되면은 흡수된 빛은 내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빛이 되는 거죠. 검은색으로 나타나네. 요 검은색 선을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때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나타나는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왜 나타나는지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은 무슨 전하를 띈다고?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주변에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이거 저기 그릴 필요 없어. 아마 뒤에 나올 거야. 한 번 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해줘요. 뒤에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이때 전자들이요, 돌아다니는 궤도가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궤도. 그래서 이 전자가 특정 궤도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 특정 궤도를 돌아다닐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서로 뭐 하려고 그러겠어?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자, 그럼 여기 핵 가까이 있는 원자 핵이 있어요. 자, 이게 전자라고 하고 내가 원자 핵이야. 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가 내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 전자가 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멀어지려면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얘가 나한테서 멀어지려면 그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아져야 돼. 즉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에너지를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뭐 하겠니? 흡수하겠죠. 전자가 넘어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나한테서 전자가 멀어졌어. 그럼 걔는 전자는 어떻게 되고 있니?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에너지 받았으니까 흡수했으니까 신나게 돌아다니죠. 이거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 가까이 올수록 뭐 하겠어?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겠네. 에너지 준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자, 그럼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 에너지를 뭐 하겠어요? 이때는 방출하게 되는 거야. 방출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때는 흡수를 해야 되고, 반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로 와. 그럼 이거는 뭐 한 거야? 내 근처에 딱 하니 붙어 있으니까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때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저온의 기체가요, 별빛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온의 기체예요. 저온의 기체는 뭐야?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전자들이 자기에 맞는 에너지를 얻어서 들뜬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때 에너지를 뭐해? 흡수를 하겠지. 그 흡수된 에너지는 나한테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검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파장, 그러니까 전자가 흡수하는 그 영역대의 파장의 빛은 나한테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고온의 기체, 요거는 고온의 기체예요. 고온의 기체는 막 들뜬 상태야.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들이 안정한 상태로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때 방출하는 빛들, 에너지의 파장의 빛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가게 되면서 흡수하는 양하고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가게 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겠니? 서로 같은 간격이니까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원자 종류에 따라 에너지 준위가 다르므로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는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원자면은요, 같은 원자면 어떻게 되겠니?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흡수하는 파장의 빛이나 방출하는 파장의 빛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흡수선이나 방출선을 보면은요, 얘가 무슨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왜냐면은 원자들마다의 전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 방출하는 파장의 빛들도 서로 다르게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하면은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 방출하는 파장은 다르고요. 원소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라든가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선의 위치라든가 굵기 수도 달라요, 다.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어떤 원소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을 가지고서는 펼쳐놔. 딱 하고 펼쳐놓게 되면은 일부 흡수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흡수선을 가지고서는 여기 대기에 무슨 원소를 가진 대기들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요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스펙트럼을 보고서는 원자의 종류와 그 양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 이거예요. 자, 별빛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합니다. 별빛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별빛의 선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원소 종류를 파악해요. 자, 요거 폭을 비교하면은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흡수선의 세기가 원소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질량비가 크면은 폭이 큰 거고요. 질량비가 작으면 폭이 얇아지는 거고, 요걸 가지고서는 선폭을 통해서 질량비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우주에서 오는 여러 그 스펙트럼들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요, 이 질량비를 확인하는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걸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관측한 거야. 수소와 헬륨이, 우주상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관측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우주 배경,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써 있죠? 자,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 가모프가 얘기를 할 때 요걸 예측을 했거든.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길 때, 양성자가 중성자 생길 때는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수비가 1대 1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생성될 때 양성자하고, 내가 어디다 썼죠? 여기다 썼죠? 양성자, 중성자 생길 때,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 1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양성자, 중성자, 생성할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개수비가 1대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당시로 가게 되면은요, 자, 여기 우주 초기에 생성된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로 바뀌게 돼요. 그 7대 1로 바뀔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했니? 요때. 원자핵이 생성될 때라고 얘기를 했죠. 원자핵이 형성될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 1로 된다 그랬어. 그 이유 아까 얘기했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팽창이, 우주 빅뱅이 일어나면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흡수할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는 못 변하는데, 방출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다가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됐을 때? 7대 1이 됐을 때, 7대 1이 됐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로 됐죠. 7대 1이죠, 지금. 자, 이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버려서 뭘 만들어 버리느냐?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양성자 하나는 전부 다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 12대 1이 되는 거죠. 개수비는 12대 1이야. 그런데 질량비는요. 질량비는 얘 하나에서 12개예요. 근데 얘는요. 헬륨 원자핵 1개가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이니까 총 4의 질량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12대 4. 즉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예측했었어. 근데 실제로 우주를 관찰하게 하면 대략 3대 1의 질량비로 관측을 하게 돼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그러니까 이제 벌써 뭐야 이거. 우주 배경 복사 봤죠?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우주에 퍼져 있는 빛들 약 3켈빈에 해당하는 전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발견하고, 수소와 헬륨이 약 3대 1의 질량비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우주에서 오는 애들이 전부 다 3대 1의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진 계속 업데이트 중이지만 오케이?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게 뭐냐면은 개수비하고 질량비야. 자, 개수비, 질량비. 야,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1대1이라고 했어. 1대1이라고 했으면 여기 그림이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지금 총 16개잖아요. 빨간 거 8개, 저기 뭐야, 이거 무슨 색이냐? 초록색 8개,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야. 그래서 1대1의 개수비. 그러다가 핵이 되기 직전에 14개, 2개로 바뀌어요. 즉 양성자들이 중성자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개수비가 7대1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개수비가 7대1이고 그 다음 다시 핵이 됐어. 핵이 될 때는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 둘, 양성자 둘이니까 근데 요거 4개야 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거 1개야. 헬륨 원자핵 1개야. 그래서 개수비로는 12대1이야.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이고 질량으로 따지면 12대4. 즉 그때는 3대1이야. 질량비가 3대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개수비랑 질량비를 헷갈리면 안 돼. 개수비로는 12대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옆에 4번, 5번 한번 해볼까? 4번, 5번. 금방 하겠죠, 이거는? 자, 4번에 A가 방출 스펙트럼이죠. B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C는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자, 5번은 질량비가 3대1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쉽죠? 자, 뒤에 거 한번 문제를 쫙 다 해볼까요? 문제 안 되네. 오케이. 자, 뒤에 거 문제 좀 해보자. 우리 한 페이지씩 가자. 한 페이지씩. 6번까지 하고요. 채점하고요.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 6번까지 같이 해보자. 자, 함께 하자. 1번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게 지금 빅뱅 우주론이고 우주는 팽창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계속 생성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생성되면은 여기 지금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것들 저기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2번에는요. 빅뱅 우주론에 대한 거죠. 자, 한 점에서 뻥 하고 시작됐고 팽창하면서 입자 만들어졌고 온도 낮아지고 5번이 되겠지요. 자, 3번에는요. 처음에 기본 입자죠. 그 다음에 양성자, 그 다음에 핵, 그리고 원자예요.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4번에는요. 1번이죠. 전자와 쿼크가 기본 입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5번에는요. 5번 좀 잘 보세요. 여기 밑줄 수소 원자 핵입니다. 수소예요. 수소 원자 핵은 결국엔 누구라 그랬어? 양성자 1개라 그랬죠. 중성자 이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쿼크와 양성자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양성자 1개가 수소 원자 핵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에는요.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가 3개가 결합하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죠. 그래서 5번이 돼야 되죠. 됐죠? 5번을 많이 틀렸더라고. 자,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자. 11번까지 해보고 또 역시 똑같이 채점해보자. 자, 7번 보자. 7번에 3번이 될 때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 하면은 5번이죠. 38만 년이죠, 이거는. 자, 8번에
옳지 않은 것 하면 5번이죠. 됐니? 틀린 사람 손? 이거 틀렸어? 잘못 봤어요. A는 원자 핵이에요, 핵.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될 땐 원자가 만들어질 때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에는 3번입니다. 자, 9번에 보시게 되면 3번인데요. 헬륨이에요. 이게 지금 양성자들, 중성자 둘 돼 있고 전자 둘 돼 있죠. 그래서 전자 두 개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된 거고요. 그럼 가장 풍부한 원소는 누구니? 수소죠, 수소. 수소가 가장 풍부한 원소예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10번에는 3번입니다. 자, A는 코크고요. 가에서 다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물질과 빛이 분리됐습니다. 그랬는데요. 다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핵만 있는 거예요. 원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에는 4번입니다. 니은 디귿이 되고요. 가에서 전자는요.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나에서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붙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중에서 틀린 거 질문? 자, 없으면은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에는요. 5번이죠.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했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13번에는요. 3번입니다. 디귿은 왜 틀렸냐? 완전 균일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일부 불규칙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 14번은요. 5번입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가 했을 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파장을 점점 길어지죠. 3000켈빈에서 3켈빈 파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거 이전에는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이거 이후에 투명한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15번은요. 5번입니다. 자, 선 스펙트럼 모양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흡수 선폭에 따라서 원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선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별 S 있잖아요. 별 S의 분석 결과 수소 존재를 알 수 있다. 수소의 방출선하고요. 여기 흡수선 겹쳐보세요. 겹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6번에 보시게 되면 5번에 나는 가보다 우주에서 차지하는 양이 더 많다 그러면 안 되죠. 나는 헬륨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에는 4번이 됩니다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16번. 16번에 가가 수소 원자 핵이고 나가 헬륨 원자 핵이잖아요. 자, 지금 나는 가보다 차지하는 양이 더 많다가 아니라 차지하는 양은 가가 더 많아야지요. 수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야. 16번에 뭐 보기 어떤 거 설명 필요한 거야? 누가 얘기했니? 16번이라고. 뭐 나의 질량은 가의 질량의 4배. 이거 지금 양성자 1개 있는 거고요. 이건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 있는 거죠. 질량으로 따지면 얘가 4배 더 큰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등급 올리기 한번 해보자. 근데 4, 5번 빼고 다 했는데. 응? 4, 5번 빼고 다 했는데. 4, 5번은 모르겠어? 아니요? 해봐. 자, 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3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디귿은 왜 틀렸을까요? 2배가 아니라 4배죠. 질량은 4배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 봅시다. 2번에도 3번이네요. 그럼 디귿은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요. 길어집니다요.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얘도 3번이네요. 자, 니은은 왜 틀렸니?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개수비는 몇 대 몇이라 그랬어?
7대 1이라고 얘기를 했죠. 개수비가 7대 1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자기 틀린 거. 자, 4번에 우주 온도와 밀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하죠. 온도와 밀도는 감소하는 거죠. 자, 총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와 밀도는 감소합니다. 총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이거 태양인데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랬는데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죠. 근데 태양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